사실 이 가격에 맛이 없으면은 진짜 그 판 사람 패야 돼요. 파나마가 사.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5화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벌써 벌써. 5번째. 오늘 저희가 리뷰할 건 커피예요. 다시 커피로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의 가장 공통점이 또 커피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잖아요. 뭐 우리 셋을 또 만나게 해준 것도 커피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진짜 특별한 커피를 준비를 했어요. 이름이 파나마 에스메랄다 스페셜 게이샤 노리아 사노세입니다. 네, 어쨌든 네. 이게 풀 네임인데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파나마 게이샤 노리아 사노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원두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진짜 엄청나게 비싼 원두예요. 무려 1kg에 45만 원입니다. 생두 가격이. 네, 생두 가격이. 45만 원이요? 네, 45만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예요. 그러면은 보통 원두가 1kg에 얼마 정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비싼 원두라고 하는 일단 거죠? 보통 우리가 즐기는 스페셜티 생두로 구입했을 때 키로당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괜찮은 걸로 넘어가면은 4만원대에서 뭐 좀 비싸도 뭐 한 6, 7만원대로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은 애도 뭐 25만원대부터 뭐 비싼 거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가격으로는 깡패 같은 애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러면은 거의 일반적인 원두에는 40배 가까운 최소 가격이고. 10배, 20배 이상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45만 원이나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 원두를 마시기 전에 파나마 게이샤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 파나마 게이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파나마는 나라 이름, 음. 파나마고 게이샤는 원두의 품종이에요. 이름 때문에 맞아. 일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게이샤가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도 원래는 이디오피아의 게이샤 지방에서 있던 품종인데 인기가 원래 되게 없었어요. 이게 키우기도 되게 까다롭고 뭐 수확도 재배도 되게 까다로운 친구라서 인기가 되게 없던 품종인데 멸종 위기까지 갔어요. 그냥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는 천대받던 애였는데 파나마에서 이제 에스메랄다 지역에서 뭐 새로운 품종의 원두를 묘목을 찾아다니다가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가져가서 파나마에서 심고 몇 년 후에 갑자기 혜성처럼 원두 대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점 만점을 받으면서 오. 말도 안 되는 극찬을 받고 네. 정말 운명처럼 그 파나마의 기후와 지역과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역으로 이 게이샤를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게이샤 품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에스메랄다 지역이 유독 이 게이샤와 잘 맞는 건지 운명적으로 파나마와 잘 맞나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네요. 그렇죠?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서 공주가 되어가지고 나타나서 약간 그런 스토리 같은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파나마 게이샤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다른 게이샤에 비해서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 면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고 맛에서 뭐가 독특하냐 이런 평을 했어요.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 많은 심사위원들이 먹고 게이샤의 별명이 갓 오브 컵, 뭐 갓 오브 커피, 뭐 신의 커피라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심사위원은 커피를 마시고 컵 안에서 신이 한 줄기 빛을 보았다는 뭐 이런 평이 쏟아질 정도로 무슨 시 같은 표현이 나올 정도의 요리왕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렇지. 표현이잖아요. 그런 아직까지도 그리고 뭐 대회에 나오면은 게이샤가 수상을 휩쓸 정도로 그 정도의 맛과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품종이에요. 네. 그리고 파나마 게이샤가 이디오피아나 콜롬비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이샤랑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뭐 마치 진짜 생선어촌 자연산과 양식처럼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게이샤 하면 다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따져보고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셔볼 게이샤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희소성이죠. 일단 이름값으로 자동차로 치면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처럼 이름값부터가 뭐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는 보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얘네는 생두를 구입하면 보증서가 함께 와요. 하나의 브랜드처럼. 네, 그만큼 믿고 마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나마 게이샤라고 하면 한우도 한우라고 다 똑같은 한우가 아니거든요. 안동 한우가 있고 횡성 한우가 있고 지역에 따라 틀리고 거기에서 원풀 등급을 받았냐 투뿔 등급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 투뿔 등급을 받은 것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특수 부위가 있을 거고 다 다른 거거든요. 어떠한 농장에서 재배를 했느냐에 따라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파나마 게이샤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몸값 그리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한 잔으로 얘를 내린다고 쳤을 때 얼마에 팔아야지 맞는 거예요?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기본 스페셜티랑 비교했을 때 뭐 20배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가격 기준으로 친다면은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간다고 해도 뭐 한 7, 8만 원까지는 최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비싼 커피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루아 커피 있잖아요. 이거보다도 저렴해요. 루아 커피는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면 좋은 루아 커피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호텔 같은 데에서 2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어요. 그럼 뭐 호텔에서 이걸 판매된다 그러면 5, 60만 원까지. 3만 원 주고 마신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7, 8만 원 주면 커피 마실 것 같아요. 한 잔에. 절대 안 마시죠. 저는 위스키 마시죠. 근데 사실 얘가 나도 그래 근데. 도대체 그렇죠. 14만 원을 주고 커피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죠. 뭐 맞아요. 그만큼 뭐 물건도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엔 계산으로 따져보면 얼마 남지도 않게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위스키나 이런 것 굉장히 보관하기가 맞아요. 용이한데 뭐 원두 같은 경우는 로스팅하면은 최대 2달 넘어가면 이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이런 걸 그러네. 판매하기가 너무 어렵죠.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카페에서 보기가 좀 힘든 메뉴인 그렇죠. 것 이 같아요. 정도의 네. 가격까지는 사실 다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사서 판매를 한다고 해야 정말 뭐 내가 100번 양보해서 4만 원, 5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볶아놓은 게 다 안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상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판매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만나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 할 때 맛있는 수준인 맞아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렇게 비싼 거는 로스팅을 하면서도 사실 겁이 많이 나요. 네. 뭐 10,000원, 20,000원짜리는 이번에 망했다고 버리는데 정말 심장 조여가면서 로스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격이 매겨지게 된 배경은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생산량의 커피를 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폭등한 거지. 정말 이 커피가 맛이 45만 원이라서 45만 원이 매겨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시음을 해보고 과연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냉정하게 같아요. 평가를 해보죠. 지금 이 최고의 커피를 또 최고의 추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도 기대- 오늘은 냉정하게 예.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추출을 다 완료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한 잔에 12만 원짜리 커피, 14만 원짜리 커피 14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만 원이나 깎았네요, 형. 안 돼, 안 네,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싸우지들 말고. 네. 아로마. 저 맡아보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는 향이 벌써 어마어마해요. 자,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짠할 거예요? 모르겠어. 왜 또? 유석이가 이러고 있더라고. 나도 할 뻔했어. 근데 아니 우리 다 짠했으니까. 그럼 짠해, 습관이 그냥. 있어서 네, 짠. 오케이. 향은 진짜 좋네요. 그냥 나오는 향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마셔볼까? 벌써 마셨냐? 네. 마셔볼게요. 맛은 있다. 그쵸? 좋은 콩일수록 애프터가 진짜 음. 세다라고 항상 느끼는데 얘는 몇 분 동안 애프터가 계속 나와요. 와. 계속.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블랙베리,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딸기 같은 그런 베리 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중간에 이게 어떤 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커피들에서 가끔 한약재 같은 그런 맛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감초나 약재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약재라고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초. 그런 느낌도 같이 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애프터는 베리 향이랑 단맛이 그냥 막 밀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좀 온도가 있을 때 첫 모금은 벚꽃? 벚꽃 냄새, 오. 벚꽃차 같은 느낌. 그리고 뒤이어서 아까 말한 각종 베리류들이 엄청 밀고 들어오는. 음. 그리고 아마 식으면은 더 이제 베리나 단맛들이 많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 온도가 좀 높아서 맞아요. 그런 맛들이 더 올라오는. 온도가 좀 떨어지면 더 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좀 더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커피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에어링 되면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했듯이 얘는 애프터가 세서 지금 혀에서 맴도는 향이라든가 이제 향이 강하니까 코 뒤쪽까지 숨을 쉴 때 올라오는 아로마가 근데 이 느낌 뭐죠, 형? 약간 혀를 살짝 아릿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산미, 단맛이 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리게 할 수 있고 가끔 맞아. 이런 애들 힘이 너무 센 애들은 맞아. 뭐 과일도 당도나 산미가 너무 세면 혀가 좀 애리잖아요. 설탕을 분명 안 넣었는데도 달아요. 설탕 넣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단 맛도 있는데 더 달아질 것 같아요. 맞아, 더 달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단맛이 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 같아요. 나 델몬트 오렌지 주스 맞아요. 같은 오렌지 느낌과 주시함이 되게 많이 살아나요. 맞아요. 확실히 비싼 온두가 값을 하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맛이 뭐 20배가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맞아요. 음식 같은 경우도 뭐 10배 비싸다고 뭐 10배 맛있고 자동차가 2배 비싸다고 2배 빠르고 이런 건 아니고 뭐 미묘한 차이에 저희 항상 맞아요. 모든 즐길 거리는 오히려 저렴한 거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확확 티가 나지만 하이엔드로 올라갈수록은 조금의 차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파악하고 즐길 수 있느냐의 맞아.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요만큼의 개성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나는 꼭 그걸 맛보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가성비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맨날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사람한테 갑자기 45만 원짜리 커피를 주면서 어떠냐? 그럼 아마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마치 리니지에서 레벨 1짜리가 100렙의 몹을 못 잡는 것처럼 이런 거를 마시고 느끼려면 자기만의 경험치가 또 쌓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경험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선 도저히 만족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이런 걸 마셔보는 거지 너무 아까울 수 있죠.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만큼 내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지금? 맛있는 건데. 네. 지금이 훨씬 맛있는 다시 거예요. 한번 먹어봐야죠. 오히려 식으면서 매력이 더 올라올 거예요. 이제는 살짝 보리차나 이런 콩차 같은 고소함 같은 것도 살짝 느껴지고요. 첫 터치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커피의 모든 매력을 웬만한 커피의 모든 매력을 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간 맛도 오묘하고 허브 같지 않아요? 맞아. 허브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그리고 이 애프터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렴한 커피들이나 와인이나 위스키나 첫 맛이랑 중간 맛은 누구나 잘 따라해요. 하지만 이 뒤에 애프터를 따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 애프터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격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노리아 산호세 커피 마셔봤는데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나마 게이샤를 좋아하시는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마셔야 되는가? 결정해주세요. 마시세요, 마시지 마세요. 저는 현실에 만족하겠습니다. 마시지 말라는 말을 좋게 얘기했네요. 이번 그쵸? 건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커피보다도 괜찮은 가격대에 타협해도 좋은 원두들이 너무 많이 그럼요. 있죠. 승일이 형도 한번 총평해주세요. 이 가격대 커피는 마시고 싶어서 사실 어디 가서 구할 수는 없어요. 괜찮은 게이샤 뭐 잔당 3, 4만 원짜리는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냥 10만 원대를 웃도는 커피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판매가 쉽지 않다는 걸 맞아. 알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커피를 진짜 좋아한다면은 뭐 크루를 만들어서 한 번쯤은 그다음 죽기 전에 저는 한 번 정도 그럼 저 오늘 죽어도 되나요? 아 그럼 커피 인생은 죽어도 돼. 오늘 커피 인생은 그래요. 저도 총평을 해보자면 맛있어요. 맛있는 커피인 거는 확실하고 사실 이 가격에 맛이 없으면은 진짜 그 판 사람 패야 돼요. 근데 맛있어요. 하나마가 유니크하기도 하고요. 맛있기도 하고 대중성도 있고 다 있어요. 가격 빼고.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넘사해요. 물론 10만원, 14만원이 뭐 정말 아예 못 마실 정도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보다 더 타협한 가격이라도 충분히 좋은 커피들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키로에 45만원짜리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맛있지만 가격이 너무 넘사다. 이게 저희 총평입니다. 그럼 오늘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노리아 산호세 리뷰를 해봤는데 너무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마셔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기회였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게이샤 커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 또 만나.